자, 일단 뭐, 자, 몇 번, 자, 뒤 넘겨보시면, 거기 20페이지 이제 그 등기 종류 나오죠? 그 8번 문제는 등기 종류에서 틀린 거 참고로 보자. 하여튼 뭐, 기입 등기 나오죠? 1번에 기입 등기 나오는데, 기입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띄면, 이제, 먼저 보존부터 보는 게 아니라 뭐부터 봐요? 기입이라는 단어를 먼저 보고, 보존하고 뽀이를 설정하라 그랬으니까 뭐예요? 보존하고, 설정하고 뭐예요? 이전, 세 개죠? 세 개만 기입 등기니까. 1번은 맞는 얘기고. 근데 종국 등기가 아닌 건 뭐예요? 다, 그 가등기 빼는 건 다 종국 등기니까. 그 종국 등기라는 단어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죠? 뭐가 아니니까. 가등기 아니니까 뭐예요?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 3번에 부동산이 멸실 했을 때 말소 등기 하는 건 아니죠? 부동산이 멸실 했으면 뭐예요? 멸실 등기 하는 것이고. 그게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저당권 이전 등기 나오죠? 이전 등기라는 단어를 이제 눈에 띄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면 다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합니다. 여튼 간에 저당권 이전 등기가 부기 등기가 그런 고민하지 말고 뭐만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면 다 뭐라고? 부기 등기다. 이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편해요. 그다음 5번에 등기가 행해진 후에 등기와 실체 관계가 불일치해서 불일치라는 단어가 나오죠? 불일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를 뭐하기 위한 건지 불일치를 시정한다는 게 뭐예요? 고친다는 얘기죠? 그게 변경인데 광의의 변경기가 이제 뭐예요? 협의로 해갖고 일부는 뭐라고? 일부가 후발적이면 뭐예요? 변경이고 일부가 뭐라고? 원시 뭐예요? 경전이고 그러니까 효녀 심청이라고 아까 얘기했어. 얘기해갖고 내가 저 결혼만 내가 제 나이 28, 9에만 했어도 너 며느리를 삼고 싶은데 내가 장가를 40에 가는 바람에 애가 어려. 안 하지. 근데 내 친구들이 혹시 내 친구들한테 너 며느리 삼으라고 소개 싶어도 다 딸만 있어. 애들이 딸이 아빠야. 정말 안타까워지 이거 다. 어떻게 희한하게 그렇게 아들 있는 애가 없어요. 다 딸이 아빠입니다. 하여튼 그 해 아마 하여튼 무슨 신의 저주가 있었던지 애들. 말이 좀 이상한데 저주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제 저기 어렸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뭐예요? 축복이죠. 축복. 지금은 애들이 다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애들이 뭐 다 아빠 찾고 막 그래서 살는데 옛날에는 누구한테 욕 먹었어 이거? 부모한테 욕 먹었지. 너 또 아들 안 낳아이고 막 그래갖고 그 시달리는 중에는 4가지는 아니지 있습니다. 계속 엄마가 와서 계속 뭐 그냥 무슨 송곳을 찌르듯이 계속 와서 아들 낳으라고 막 그래갖고. 근데 걔는 지금 뭐예요?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쉽지 않아. 이거 돈이 하나 키우는데 그 돈이 얼만데?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자 2페이지 10번은 꼭 별표입니다. 그 10편은 별표 두시고 뭐라 써있어요? 부기 등기 내지 뭐예요? 주등기 방식 모두 가능한 등기가 아닌 거 써있죠? 아닌 거. 여러분 이제 시험 보다 보면 이상하게 뭐예요? 한두 문제 정도는 꼭 뭐 실수를 해요. 뭘 아닌 건지 인 건지 뭐예요? 그거 괜히 헷갈려갖고 실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좋은 실수면 좋은데 하여튼 뭐예요? 나중에 정말 그것 때문에 떨어진 사람도 많은데 붙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가끔가다 예외가. 어떤 분은 뭐예요? 자기가 시험 끝나고 나서 채점을 했습니다. 답안지. 근데 1차 과목이 2개가 모자라갖고 뭐예요? 그냥 떨어졌거나 포기했습니다. 근데 합격자 발표가 나왔습니다. 붙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본인 답안지 옮겼을 때 잘못 옮긴 거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천원이지, 그건. 근데 그건 그런 실수가 이렇게 쉽지 않으니까. 하여튼 한 문제 때문에 잘 떨어지니까 자, 틀린 건지 옳은 건지 구별 잘 해보시고 자, 보셔야 돼. 자, 그래서 등기가 아닌 거 그랬으니까 부기 등기, 주등기 모두 가능한 등기가 아닌 거 그랬으니까 일단 하나만 하는 거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또 앞에 다 뭐 시작돼 이거? 기억으로 시작하죠? 앞부터 봐야 돼? 뒤부터 봐야 돼? 뒤부터 보라니, 뒤부터. 근데 이응은 마쇼 등기는 오로지 뭐만 하는 거니까. 주등기로만 해요. 그죠? 그래서 아닌 거 묶은 거니까 일단 뭐가 들어가야 돼, 최소한.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마쇼 등기가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이응이 들어가야 되니까 답은 뭐예요? 2번 아니면 4번 아니면 뭐라고 이거? 5번이다. 아시죠? 그럼 또 모두 들어가야 돼요. 시읒도 들어가야 돼요. 부동산 표시 변경은 항상 뭐로만 하는 거니까. 주등기로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2번 아니면 뭐예요? 4번이고. 니을이 가등기죠? 가등기는 뭐예요?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 되니까. 가등기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답이 뭐예요? 이거? 2번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뭐예요? D부터 봅니다. 이런 거는. 앞부터 보려 하지 마시고 시간이 얼마나 절약되는데 몰라요. 자, 그렇게 훈련하시고 일단 기억은 소유권 이외에 권리가 가는 처분 제한 등기했는데 소유권 이외라고 돼 있으니까 이외니까 뭐예요? 당연히 압류 가처분 할 때 뭐로만 해야 돼요? 부기등기만 해야 되겠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등기로,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뭐예요? 여러 개가 있으니까. 자, 주등기로 하면 누구 건지 몰라요. 항상 부기등기 들어가야지. 그래서 소유권 이외라고 하는 딱 나왔으니까 그냥 처분 제한이라고 나왔으면 주등기, 부기등기 가능한데 뭐라고 나왔으니까 소유권 이외라고 딱 써있으니까 부기등기 한다. 자, 기억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의 전세권 등기 나오죠?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 소유권이 아닌 지상권하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 다음에 디귿번은 잘 안 나와요. 안 나는데 하여튼 토지등기부 해당 거에 대지권 뜻등기하죠? 그건 2번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1번 지상권이 대지권이다. 당연히 뭐로 하는 거이고 주등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미음의 권리 변경은 뭐예요? 당연히 이승판 없으면 주등기, 있으면 뭐라고? 부기등기고. 자, 비읍의 지역권 설정 등기가 잘 안 나오겠지만 참고로 나왔으니까 여기 나왔으니까 참고로 봅니다. 이 지역권 설정 등기는 자, 우리가 보통 시험이 잘 안 나오니까 자, 하질 않는데 주등기도 가능하고 부기등기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유역지가 있죠? 유역지가 있죠? 여기 뭐예요? 승역지죠? 자, 그러면 유역지 소유권자하고 뭐예요? 승역지 소유권자 갑을이 자, 이 승역지 등기부에다 뭐예요?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는 1번에서 뭐라고? 지역권 무슨 등기라고? 지역권 설정 등기에서 무슨 등기를 하는 거예요? 주등기를 합니다. 근데 자, 유역지의 지상권자가 있죠? 유역지의 지상권자하고 이 승역지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하고 소유권이 아닌 자죠? 아닌 자가 지역권 설정 등기 할 수도 있죠? 있죠? 자, 일단 그러면 이 등기부상의 1번에서 일단 여기 이 등기부의 을구에 무슨 등기가 돼 있어 이거? 지상권 설정 등기가 돼 있죠? 이 지상권자 병이 누가 하고 여기 유역지 소유권자 뭐예요? 유역권지 소유권자하고 뭐 하는 거 이거? 설정 등기 하는 거죠? 그럼 이 등기 아래 뭐예요? 이 등기 아래 1-1번. 1번 지상권에 붙여진 무슨 등기라고? 지역권 설정 등기라고. 누구 여기 이 정이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지역권자가 되는 거니까 그 무슨 등기 아래 한다고? 지역권 등기 아래 부기 등기 합니다. 그죠?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시험 문제. 신경 쓸 거 없어요. 이거 이런 거까지 시험 문제 내면 그 공인중개사 판 깨자는 얘기죠? 빼자는 얘기인데 이거 거의 법무사 문제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참고로 보세요. 그래서 이게 지역권 등기도 모두 가능하고 이거 주등기도 가능하고 뭐예요? 부기등기도 가능하다. 이해해주자.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어디까지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그 요역지에 지역권 문제 나왔을 때 요역지의 소유권자가 아닌 자도 승역지의 소유권자가 아닌 자도 두 사람이 뭐 할 수 있다고?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이제 그 정도는 받으셔야 되겠죠? 그거까지 문제 나왔으니까 우리 시험 문제. 근데 그것도 민법에 나올 문제가 어디로 밀려 나온 거예요 지금? 등기법에 밀려 나온 거예요. 민법에 민법을 40문제 내다 보니까 한 문제가 남았는데 그걸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어디로 밀렸어요 지금? 등기법으로 밀려서 가끔가다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10번 꼭 보시고 그 다음에 그 11번 부동산 등기에 관한 부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 한 것은 틀린 거 못 오라 그랬죠? 틀린 거 그랬어요. 틀린 거. 자, 그러면 여기 기억에 지상권 설정 등기는 뭐로만 하나? 주등기로 실행하나? 지상권 이전 등기 단어가 보였고 소유권 아니죠? 언제나 무슨 등기? 부기 등기로 실행한다. 자, 맞는 얘기죠? 그 맞는 얘기니까 틀린 거로 했으니까 맞는 얘기니까 적어도 기억은 답 아니죠? 기억은 제끼입니다. 그 다음에 자, 니에는 한매권에 이전 등기는 뭐예요? 자, 소유권이 아니죠? 이 자체가 한매권이 부기 등기니까 자, 부기 등기 그것도 맞죠? 기억 니은 뺍니다. 2번도 답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3, 4, 5번이 답인데 뭐라고 나왔어요 이거? 디귿번의 권리 변경입니다. 권리 변경. 권리 변경이니까 소유권의 변경, 지상권의 변경, 권리 변경이죠? 근데 등기사항 이해관계의 승낙을 얻지 못하면 동그라미 얻지 못하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얻지 못하면 뭐라고 이거? 업주니까 부기 등기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디귿이 들어가니까 몇 번 하고 3번하고 뭐예요? 5번 둘 중에 하나다. 그 4번과 5번 둘 중에 하나인데 뭐가? 자, 니을이냐 뭐예요? 니을이냐 미음이냐 해서 거기 니을은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 등기 사항관의 순위는 뭐예요? 부상 전후 순서죠? 부상 전후 순서입니다. 자, 부기 등기는 주등기에 따르고 부기 등기 사항관은 뭐예요? 먼저 한 거냐? 나중에 한 거냐 뭐예요? 전후 순서니까 그렇게 외워야 되니까 부상 전후는 부상당한 전후는 부기 등기 사항관에는 뭐예요? 전후 순서. 그래서 주등기에 따른 게 아니니까 니을이 들어가죠? 답이 몇 번이니까 3번입니다. 그 답 고치라 그랬죠, 거기. 답이 뭐가 아니고 2번이하고 몇 번이라고 3번이라고. 그거 이따 쉬는 시간에 다 고치세요. 고치죠. 그거 수정합니다, 다.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비유번에 뭐예요? 등기관이 부기등기 할 때는 그 부기등기가 어떤 등기를 기초로 한 것인지, 부기등기 또는, 자,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 붙인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1번에 1번 가지번호 붙이죠? 그럼 환매등기는, 환매등기 자체가 뭐니까? 환매등기 자체가 만약에 등기부상에 1번에서 소유권 무전등기 갑, 자, 2번 뭐예요? 이전 등기 하면서 어디에 2등기 아래 무슨 특약을 2-1번 뭐예요? 환매 특약을 하죠? 자, 그러면 이 환매권자가 당연히 누구니까? 갑이니까. 이 환매권을 남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이전할 수 있죠? 그럼 당연히 이 자체가 부기등기니까 이 아래 뭐라고 이거 2-1 뭐라고 1. 이 부기등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가지번호는 어디에도 붙일 수 있고 주등기에도 붙일 수 있고 어디에도 이거 부기등기에도 붙인다. 그런 개념이죠. 부기등기.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자, 14번 문제를 별표놓고 봅니다. 14번 문제. 그 14번 문제 보시면 거기 14번에 뭐라 써 있어요? 자,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 아닌 주등기 된다 그랬죠? 자, 거기 이해관계에 자, 출제돼 이해관계에 있는 3자의 승낙이 없으면 이해관계에 상대 승낙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해관계 내 승낙서 이렇게 이해관계 내 승낙서와 판결서 나오는 시험 문제가 보통 뭐예요? 이 권리 변경 아니면 말소 등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물론 이제 말소 회복도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 답으로 주로 등장하는 게 뭐라고? 변경 등기하고 권리 변경하고 뭐라고? 말소 등기.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만히 이제 거기 근데 이제 뭐가 나왔어? 없으면 주등기 한다 그렇게 써 있죠? 그게 이제 권리 변경뿐이 없어요. 왜? 말소 등기는 뭐예요? 없으면 등기를 각하니까. 하여튼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이해관계 내 승낙서와 판결서가 없으면 주등기를 한다는 건 뭐뿐이 없으니까 권리 변경뿐이 없으니까 거기 1번에 뭐예요? 1번의 변경되는 권리예요? 표시예요? 표시이고 그죠? 그래서 앞에 거 볼 거 없어요. 그 뒷 것만 보면 되니까. 그 몇 번에 3번에 뭐예요? 그 전세권의 변경등기. 그 전세권 그게 권리 변경이죠? 그래서 어디 자 전세금이 9천에서 뭐라고 1억으로 증액할 때는 그 중간에 뭐가 있다면 전세권자나 저당권자 이해관계 있으면 자 당연히 뭐라고 자 승낙서 없으면 뭐로 하는다는 얘기예요. 주등기를 하지 부기등기 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래서 머릿속에 이해관계라는 단어가 보이고 승낙서나 판결서가 뭐예요? 없으면 주등기 한다 하면 바로 뭘 찾으라고? 권리 변경 이렇게 찾으라. 권리 변경. 이해했죠? 자 넘어갑니다. 자 넘기시면 자 거기 15번 문제 하게 되면 15번 문제는 뭐예요? 등기 종류에 관해서 뭐 하는 것은 이거 틀린 거 그랬는데 뭐 그렇게 저기 하지는 않지만 그냥 참고로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 멸실회복 등기라고 하는 것은 과거 뭐예요? 멸실된 등기부를 뭐예요? 회복하는 절차였으나 현행 부동산 등기법에 전산처리 조직에서 그 등기부의 복구 제도가 있어갖고 그 멸실회복 등기 절차가 삭제됐는데 완전히 법에서 없어진 건 아니고 종전에 옛날에 뭐예요? 옛날에 등기부에 대해서 멸실된 거에 대해서는 자 부칙에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뭐예요? 등기사항의 일부란 단어가 나오고 불이치란 단어가 나오죠? 하여튼 불이치가 나오는 것은 뭐예요? 자, 고친다는 게 있는 고친다는 거니까 이게 변경이고. 그 다음에 원시적으로 뭐예요? 원시적은 뭐예요? 원시적으로 발생해서 고치는 건 뭐예요? 경적이고. 후발적인 뭐예요? 변경을 그랬죠?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고 또는 뭐예요? 공유를 뭘 한다고? 단독을 한다 써있죠? 공유를 단독 소유를 공유를 단독으로 하는 경정 등기는 그 등기함에 있어서 누가 이해관계인의 3자가 있을 때 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나 첨부하지 않을 때는 등기관이 그 등기를 뭐하면 안 된다는 게 수리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단독을 공유를 한다든가 공유를 단독으로 하는 게 이 소유권의 변경 등기니까 그 소유권의 변경 등기는 누가 존재한다고? 이해관계 존재하는데 경정 등기 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첨부돼야 할 때는 뭐예요? 등기하면 돼야 안 돼요? 이거 등기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소회복 등기는 등기사항의 전부 일부가 부족하게 소멸된 경우에 이를 말소전 등기로서 효력을 회복하는 등기인데 1번이 억울하게 말소했으면 몇 번을 회복하라고? 1번으로 그대로 회복합니다. 자, 말소회복 등기하게 되면 그 등기가 말소 전의 등기와 뭐라고?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게 너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절대 자 회복 등기를 먼저 하고 말소회복 등기 하니까 회복 등기 순위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뭐예요? 어디에? 등기부상에 아까 저당권이 억울하게 말소했다 그랬죠? 1번 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고 이 저당권이 1번 저당권이 뭐예요? 억울하게 말소가 됐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전부가 억울하게 맞섰으니까 3번 주등기로 뭐예요? 주등기로 1번 저당권 무슨 등기를 하고 회복 등기하고 그 다음에 2순위권자가 또 들어올지 모르니까 1번이니까 종전 등기와 그대로 뭐 하라는 게 종전 등기와 똑같이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먼저 하니까 이 회복 등기를 먼저 하니까 이 말세 회복 등기가 회복 등기가 3번이니까 그 순위에서 3번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회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 말세 회복 등기는 옛날에 뭐라고 몇 번이었으니까 1번이니까 종전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렇게 이해해 두지 않죠.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일단 거기 5번에 뭐예요? 멸실 등기는 화재나 지진 등의 사유로 부동산 전부 일부 이익인데 5번은 왜 틀렸어요? 일부가 뭐예요? 일부가 멸실됐으면 그 변경 등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가 멸실해야지만이 멸실 등기 한다. 그래서 이 지문이 길어지면 지문이 길을 뿐이지 문제는 더 눈속이고 하는 게 없어요. 왜냐면 지문이 짧을수록 뭐예요? 틀린 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 야리꾸리하게 뭐예요? 고치는 경우가 있는데 지문이 긴 거는 뭐예요? 그냥 정석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잘만 읽으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몇 페이지에 28페이지 보겠습니다. 등기할 사항 나오는데 자, 등기할 사항이 벌써? 사항이구나. 자, 그럼 등기 사항도 중요하니까 등기 사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등기 사항에서 초문제, 시험 문제 올해 꼭 나올 게 뭐냐? 매년 나오는 게 부동산 일부가 등기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중요해요. 등기 중요하니까 여러분 유학집 8페이지에 거기 동그라미 2번 있죠? 그 부동산 이게 나와서 물론 참고로 거기 사건의 목적에 되는 부동산이면 등기 대상이 되는데 따라서 사건의 목적이 되는 한 비록 공용 제한을 받더라도 하촌이나 방조제 등은 등기 대상이 되는데 좀 이따 보지 않죠. 일단 중요한 것이 뭐예요? 꼭 여기서 등기 대상에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 일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겁니다.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올 때 자, 부동산 전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부동산 전부. 이 부동산 전부라고 하는 말은 뭐가 있으면 자, 만약에 뭐예요? 자, 건물을 줬다 신축 건물 줬죠? 그럼 이 일동 건물 전부가 뭐예요? 이 부동산 일동 건물 전부가 자, 뭐예요? 건물 팔아먹기 위해서는 전부 가지고 대장 가지고 보존님께서 팔아먹죠? 이게 부동산 전부예요. 자, 뭐라고? 바다 매립에서 토지가 생겼으면 부동산 토지 전부라는 거죠. 그 이 전부라고 하는 것은 시험 문제 나와야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너무 당연한데 왜 그거 내겠어요? 그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맛이 같다든가 아니면 그 천사라든가 그런 게 너무 표현이 좀 그랬나? 아니면 표현을 조금 더 좀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뭐라고? 우리를 우롱하거나 하여튼 우리를 우롱하도 좋으니까 냈으면 좋겠네.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전부가 아니라 뭐라고 이거 부동산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낸다. 절대 전부가 안 나오고 뭐라고 일부가 나온다. 일부 할 수 있냐 없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꼭 암기할 사항은 뭐예요? 용익물권 얘기입니다. 용익물권. 무슨 물권이라고? 용익물권이에요. 자, 그럼 아까 머릿속에 자, 여기서 하실 때 정리가 됐어요. 뭐라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물권 5개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임차권까지 이제 봤어요. 그러면 용익물권이니까 일단 뭐예요? 3개는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차권까지 빼자니. 그리고 아까 뭐 6개 머릿속에 그려졌는데 자, 이것만 뭐 하니까 이것만 가능하니까 자, 다른 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만 가능하다? 용의물권 인척권만 부동산 일부 할 수 있다. 다른 거는 뭐예요? 다른 건 송지상 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다른 게 이제 뭐예요? 뭐하고 뭐 소유권하고 뭐예요? 저당권 있죠? 근데 소유권은 워낙 자, 뭐 하니까 중요하니까 소유권은 나눕니다. 뭐하고? 소유권 무슨 등기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자, 그 다음에 소유권 뭐가 있어요?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자, 이거는 뭐 소유권은 워낙 중요하니까 2개로 나눠보자. 이제. 이게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이거. 안 된다 안죠. 그죠? 근데 남은 게 뭐예요 이제? 저당권이다. 저당권. 안 된다 안죠. 오로지 뭐만 되는 거예요 지금? 용익물권과 임차권 때. 그러면 여기서 한번 범위를 넓혀보자면 자, 뭐가 있어요 이제? 가시리즈가 있죠. 가시리즈. 가시리즈 뭐 있어요? 처분 제한 등기. 가압류하고 뭐예요? 가처분 등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가압류하고 가처분이 부동산 일부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가압류 가처분 조금만 안 돼. 다른 건 다 돼도 뭐가 안 된다고? 부동산 일부에서만 등기할 수가 없다. 그러면 가등기도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가등기 안 되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내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 이걸 어떻게 다 외우냐는 얘기예요. 뭐 하나만 외우자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만 외우는 거니까 부동산 일부에 관한 거 뭐라고 용의무 임차권 하나만 외우고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가 뭔지는 뭐예요? 뭔지는 글자가 이게 아니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아니면 나머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렇게 외우는 게 편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편할 것 같아. 왜냐면 지금 뭐예요? 머리도 딸려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다 외우려고 하냐는 얘기예요. 하나만 딱 외우고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부동산은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뭐예요? 사용할 수 있으니까, 보이고 뭐예요? 보이고 보이는 거니까 되는 거 외우자는 게 되는 거. 이해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일부가 나오는데 불일치하냐, 불일치하다 나오게 되면 그건 고치는 거니까 그건 변경이고, 등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나오게 되면 무슨 물건만? 용익물건 입찰권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 나머지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하면 돼. 그 부동산 일부의 경매돼야 안 돼. 안 된다니까. 뭐만 되니까 용익물건 입찰권만 되니까. 용익물건 입찰권이 아니면 안 들어본 건 안 되는 거야 지금.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안 들어본 게 될 것 같아 느낌에. 꼭 뭐예요? 그런 생각을 버려라니까. 안 들어본 거 왜? 내 옆에 주위에 그 가까이 보이는 것만 그것도 저기 하기 쓰기도 바쁘고 그것도 하기도 바쁜데 남의 것까지 왜 신경 쓰냐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써요 못 써요? 못 쓴다니까. 이 머리에 세포가 얼마나 많은데 못 쓰잖아. 안 쓰고 죽잖아. 그러니까 저 생각도 안 하고. 똑같은 원리니까 되는 것만 외우면 돼. 되는 거. 자 그럼 반대로. 자 반대로 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뭐예요? 부동산 전부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이거? 소유권의 전부라고 하는 이게 소유권. 그 소유권의 전부라고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나오지 않지. 그 다 시험 문제 나오면 소유권의 전부가 나와요 일부가 나와요? 소유권 일부가 나오겠지. 그러면 소유권의 전부라는 것은 갑이 단독 소유야. 이 땅 하나에 건물 하나 땅 안에 뭐예요? 갑이 단독 소유니까 소유권 전부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예요?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갑과 을 뭐예요? 소유권이 두 사람 이상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이 땅 하나에 뭐예요? 소유권을 전부 갖고 있는 거 일부 갖고 있는 거이고, 소유권의 일부 갖고 있어요. 이 사람도 뭘 갖고 있고, 소유권의 뭐라고? 일부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 지금. 그러면 소유권의 일부란 말이 너무 길으니까 이 두 사람은 땅을 뭐예요? 땅 짓자. 땅을 뭐예요? 나눌 뿐자 균등하게 뭐 하고 있다는 게 나눠 갖고 있다는 게 그게 지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자 권리의 일부 소유권이라는 권리 이 권리의 뭐라고? 권리의 일부를 우리가 뭐라 표현하자는 게 이거 지분이라고 얘기하자 그 얘기입니다. 지분. 그럼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에서 얘기할 때는 공의 지분도 있고 합의 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공의 지분, 합의 지분 다 써요 그렇게. 근데 등기법에서는 자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쓰질 않아. 그 시험 문제 나오면 항상 뭐만 나오냐면 공의 지분이라고 하면 나와. 맨날 시험에 나오면 뭐로 나온다고? 공의 지분이라고 하면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예요. 뭐라고만 나온다고? 공의 지분이라고 나온다. 공의 지분. 이 공의 지분 한마디로 뭐예요? 권리예요. 권리. 소유권의 권리다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관념적인 거니까. 내가 갖고 있다는 관념적인 거지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예요? 뭐 어딘가 무슨 드라마 옛날에 무슨 저기 뭐예요? 별에서 온 그댄가? 뭔가 있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자, 하여튼 나 봤다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거기에는 겨우 500년인가 몇 년 살아가면서 대한제국 말년부터 뭐예요? 모든 땅은 다 사들여. 몇 년 살았으니까 500년 살았으니까. 왜냐면 땅 부자야. 그럼 걔가 거기를 다 일일이 가보겠어요? 말도 안 되지. 경성에 살면서 뭐예요? 한양에 살면서 거의 강원도 어디까지 그렇게 안 가본다는 얘기예요. 차도 교통편이 없어서 갈 수도 없고. 그러면 자 옛날에 만약에 등기부가 없었던 시절에는 뭐예요? 그냥 누구 땅인지도 모르지. 내가 뭐예요? 점유하면서 뭐 하면 돼 이거? 개간하게 되면 뭐예요? 개간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한 몇 년 후에 한 10년 후에 나타났고 내 땅인데 네가 등기부가 없잖아 지금. 그래서 뭐예요? 국민들이 불편하니까 근대 들어서 뭘 만드는 거예요? 등기부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이 땅을 사고 싶으면 뭘 보고 확인하라고? 등기부 보고 확인하라고. 왜? 거기 개간하고 있다 해서 거기 점유하고 있다 해서 저 사람이 소유권자인가? 그거 황당하죠 그거. 그래서 자 권리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착각하고 뭐예요? 위험하니까 뭘 만들어서 이거 등기부 만들어 놓고 부동산 살려면 뭘 꼭 확인하고 등기부에 있는 뭐예요? 명의를 확인하고 살아.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보이니까 절대 뭐예요? 용익물권은 뭐 하는 건데 이거? 사용하잖아. 근데 권리는 안 보이는데 사용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일부는 보이니까 되는 거 외우고 이거는 안 보이니까 안 되는 걸 외우자는 게. 뭘 외우자고? 안 보이니까 안 되는 걸 외우자는 게. 안 보이니까 안 되는 거. 그 안 되는 게 뭐라고 이거? 용익물권이라는 게 용익물권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뭐만해 이거? 자기 지분만에 자기 집만에 뭐 없다고? 보상 없다. 이게 왜죠? 두 개.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두 개 외우자는 게. 하여튼 부동산 일부에서는 되는 거 용익물권 외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권리 일부 공유 지분은 뭐예요? 안 되는 거 두 개 외우자. 안 되는 거. 안 되는 게 뭐라고? 용익물권 입찰권하고 뭐예요? 자기 집만에 뭐 없다고? 보상 없다. 뭐하고 뭐는 이 보존 등기하고 무슨 등기는
상속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머지 다 되는 거야. 나머지 된다는 게 뭐예요? 소유권의 일부 줬는 게 된다. 소유권의 일부 줬는 게는 어떻게 하는데? 단독 소유를. 자, 1번에서 소유권 부줬는 게 갑이죠? 갑이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2번 뭐라고? 소유권에 뭐가 돼요? 소유권에 일부 잊었는 게 된다. 일부 잊었는 게. 을 앞으로 몇 번의 몇을? 2분의 1 보면 되죠? 1분 돼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그 지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뭐 가능하고, 이거. 지분에 대해서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 가능하고. 그 지분에 대해서 가등기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공유 지분에 가등기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냥. 안 되게 왜 안 돼? 이거만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거 몇 가지만 외우라고, 두 가지만. 두 가지 외우고 그냥 무조건 뭐예요? 생각을 버려. 그냥 딱, 되는 거,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뭐라고? 되는 거 용익물권 임차권. 공유 지분은 뭐라고? 안 되는 거 두 가지. 뭐하고? 용익물권 임차권하고 자기 지분에 뭐 없다? 보상 없다. 나머지 싹 된다니까. 나머지 뭐라고? 싹 된다니까. 그렇게 생각을 딱 이제 정리합니다. 정리해갖고 그렇게 외운 대로 찍어. 그러니까 절대 시험장에 가서는 딴 생각을 딱 생각이 들어갔다면 그건 틀린 거야. 무슨 내가 문제 보는데 그 생각을 하죠? 어떤 사람이 뭐예요? 갑자기 문제 풀다가 이렇게 문제 풀다가 갑자기 뭐예요? 천장을 쳐다봅니다. 그 다음에 천장 보고 하고 있죠? 그 사람 유심히 보세요. 내년에 또 만날 사람이니까 유심히 보시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딱 보는 대로 이렇게 탁탁탁 찍어 나가야지. 이해했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뭐예요? 되는 거 뭐라고? 용익물권 임차권. 공유지분 안 되는 거 뭐라고? 용익물권 임차권, 자기 집만은 뭐라고? 보상 없다. 나머지 싸그리 다 뭐 한다? 싸그리 다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자, 그게 중요해. 이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정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걸 정리한다고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이제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볼 사항이 뭐냐면 자, 우리가 하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천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도로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방조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방조제. 자, 하천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뭐예요? 계속, 이게 지금 계속 뭐예요? 여기 지금 오면서 이게 한강이고. 그럼 뭐예요? 이쪽은 임진강이 더 가깝죠, 지금.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임진강이 어디하고 그냥 임진강은 그냥 서해로 가는 거죠. 아니, 한강하고 합칩니까? 한강하고 합쳐갖고, 거기 저기 뭐예요? 강화 이쪽에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야 되나요? 그렇게 되는 건가? 갑자기. 잠깐만. 하여튼, 그러면 이 지금 하천은 뭐예요? 하천은, 자, 뭐가 된다는 게 이거. 등기 대상이 된다. 왜? 개인 하천도 있으니까. 근데, 한강 같은 국가 하천을 국가가 팔겠어요? 그럼 팔겠죠. 팔지 않겠죠? 하여튼데, 개인 하천을 팔 수 있으니까. 이 개인 하천은 뭐예요? 다만,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 관리는 국가가 하니까 단지 이 하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만 가능하고 이거 소유권 이전만 가능하고 뭐만 하라고 이거 저당권만 뭐예요? 저당권만 하라고 그 얘기해 지금. 응? 그렇게 하면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남은 용익물권은 된다 안 된다? 하천 안 된다 그랬어. 자, 도로하고 방조제 있죠? 그럼 방조제는 뭐예요? 방조제가 뭔지 아시죠? 그 방조제의 지목은 뭐예요? 이것도 땅이잖아. 그 방조제의 지목은 뭐예요? 제방이에요, 제방. 어떤 분 제조방이라고 읽지 마시고, 뭐라고 이거? 제방이다, 제방. 이게 좋으니까 바다 막는 거겠지. 방파제가 뭐라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지 말고. 바람 막는 거. 하여튼, 그래서 다 뭐라고? 방파제, 제방이라는 게 제방. 이거 다 뭐가 된다는 게 등기 대상이 된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 바닷가 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 바닷가 쪽에 보게 되면 뭐 해일이라든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방을 만듭니다. 제방. 이 제방을 만들죠. 그 제방 만들면 이 제방이 뭐라고 이것도 하나의 땅이니까 제방도 토지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배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배수관문이라는 걸 설치해. 배수관문. 자, 물을 깊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방조제의 부대시설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배수관문 같은 거. 그 등기 대상이 아니라니까. 어디까지만 등기라고 한다? 방조제까지만 등기 대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다 보게 되면 집합건물의 구분건물의 귀약상 공용 부분은 표지받으니까 등기 대상이 되죠. 근데 뭐가 나오면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된다 안 된다. 등기 안 된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붕 있는 하여튼 뭐예요? 무슨 단어가 있으면 건물이나 건축물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꼭 뭐가 들어가야 돼 이거. 지붕이라는 말이 있어야지만 등기 대상이 된다. 그래서 지붕 있는 온실, 고정실 온실, 자, 지붕 있는 온실 축사, 개방형 축사,
비싸유. B가 싸이로 뭐예요? 비싸유. 유료? 예, 저장탱크죠? 유료 저장탱크. 그 비싸유. 그때 저도 느낀 게 뭐냐면, 저도 이제 본적만 충청도지, 충청도에 살아보질 않아갖고. 자, 생각해보는데, 청주를 가니까 그건 충청북도잖아요. 틀리더라고. 청주 가면, 자, 이 충청남도는 뭐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유유 그러죠? 비싸유 뭐 이렇게 죠 근데 청주 가니까 이렇게 유라고 안 합니다. 뭐냐면, 그런 겨. 네, 그때 뭐로 끝나요? 다 겨로 끝납니다. 있는 겨, 그런 겨, 뭐 이렇게 다 겨로 끝납니다. 그래서 아주 지역적인 특색이 참 좋습니다. 여튼, 자, 이렇게만 한번 이해해두고 이제 가자.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일부가 중요하니까 꼭 보시라 그랬고, 자, 넘겨보시면, 어디에, 몇 페이지에? 28페이지에, 자, 28페이지 19번 있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천법상의 하천으로서 등기부상의 지목이 하천으로 등기된 토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등기 옳은 거 써있죠? 두 가지만 한다 그랬어요. 뭐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뭐예요? 그 저당권, 근저당권. 가하고 나만 한다 그랬죠? 다른 거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2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20번은 다음 중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몇 개인가? 쓰죠? 몇 개인가? 얘기요. 그래서 이제 도로법상이 도로 되고, 터널과 교량 지으시고 안 되고, 방주도 된다 그랬죠? 비싸 유료 저장 탱크. 그 다음에 미음은 온실, 고정실 온실이죠? 온실 축사 비싸유. 자, 거기 급유 탱크 안 되고. 그 다음에 하천 되죠? 네, 태양광 발전소비 당연히 안 되고. 주유소의 캐노피도 안 되고. 자, 구분 건물의 구조상 안 되죠? 컨테이너 건물 앞에 뭐가 없어요? 지붕이 없어요. 하여튼 건물 앞에 지붕이 없으면 등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귀약상 공용물은 가능하니까, 기역, 디귿, 미음, 시읒, 4개다가. 리을하고 뭐예요? 티읕이죠. 그죠? 몇 개? 6개죠? 6개 답이다. 그렇게 보시고.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한 장 더 넘기세요. 이건 뭐 중복되니까 넘기시면. 자, 여기 32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32페이지 보시면 24번 문제, 다음 기술적 뭐예요? 가장 올바른 거 써 있어요. 그래서 1번은 하천법상에 하천 나왔죠? 하천 나왔으면 소유권과 저당권만 가능하니까 전세권이 가능하다 그러면 틀리고. 자, 이번에, 자, 구분 건물에 눈에 이제 구조상 공용부분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구조상 공용부분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3번에 도로 나오죠? 도로 뭐예요? 있다, 없다? 있다. 도로는 있다. 자, 방조제 뭐예요? 등기한다 그랬죠? 근데 등기하는데 어디에 등기하는 거야, 이거? 건물 등기 왜 토지예요? 토지. 이런 거 틀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틀면 안 되니까. 방조제는 당연히 뭐예요? 토지 지목이니까. 지목이 제방이니까. 자, 뭐예요? 건물 등기가 아니라 어디? 토지 등기부. 그 개방형 축사, 온실 축사 비싸요 그랬으니까 당연히 뭐 24번, 5번. 개방형 축사는 뭐 하니까? 등기 대상이 된다 그랬죠? 5번이 답이다. 그 다음, 자, 25번에 등기 대상이 되는 거 설명 좀 타당한 거랬어요. 1번, 부동산 물건은 모두 동그라미, 모두. 물건이 모두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게 뭐예요? 물건 중에. 유치권, 점유권. 그 다음, 등기 대상이 되는 권리는 뭐예요? 물건이 하나인다. 그거 틀렸죠? 왜? 채권도 임차권 등기하니까. 그 다음에 권리지권은 반드시 저당권 등기에 부기 등기로만 가능하다 써있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무슨 단어가 보인다 해서 반드시라는 보인 데서 흔들리지 마시고 오로지 뭐예요? 권리지권은 몇 개뿐이 없다고? 한 개. 오로지 한 개입니다. 어디 아래? 저당권 등기 아래 하나뿐이 없으니까 무조건 반드시 나왔다 해서 자, 의심하지 마시고 이거 가능하다. 근데 뭐예요? 4번에 동산이라는 단어가 보이고 자, 거기 질권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질권은 권리질권이 아닌 그냥 질권은 동산이니까 등기하면 된다, 안 된다? 등기 대상이 안 돼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뭐예요? 점유권 유치권이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겠죠? 꼭 보시고. 그 다음 26번은 별표합니다. 별표 꼭 해두시고. 자, 잘 보셔야 돼요. 무슨 부분? 토지의 특정 일부. 토지의 특정 일부라는 건 부동산 일부란 얘기죠?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뭐만 가능하니까? 용익물권 임차권만 가능하니까 머릿속에 그거 외우고 용익물권 임차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자, 거기 2번에 뭐예요? 토지에 관한 특정인의 지분 나오죠? 공유지분이죠? 공유지분은 뭐만 되는데?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랬죠? 안 되는 거. 안 되는 게 뭐예요? 용익물권 자기 집안에 보상 없다. 보존등기 가능한 게 아니라 보존등기 안 되죠? 그렇게 착하게 외워갖고 훈련합니다. 자, 다시 3번에 토지 일부가 뭐예요? 부동산 일부죠? 자, 거기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뭐예요? 용익물권 아니죠? 소유권 등기 용익물권 아니니까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뭐예요? 다시 또 지분에 대해서 뭐예요? 지분에 대해서 안 되는 게 뭐라고? 용익물권 임차권. 자기 집만의 보상 없다. 근데 저당권 가능하죠? 그래서 26번은 뭐가 답이고 4번이 답이고. 자, 5번에 다시 뭐예요? 특정 일부 안 되는 거 뭐예요? 용익물권 임차권. 그건 저당권이죠? 자, 안 되겠죠? 가능한 게 용익물권이니까. 그렇게 보자. 그 다음에 27번도 별표합니다. 뭐라고? 틀린 거 그랬어요. 틀린 거 그랬는데 뭐예요? 뭐라고 나왔어요?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 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 대상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 제한. 하청 같은 것은 뭐 하지 말라고? 남한테 뭐예요? 용익물권 설정하지 말라고 제한을 받고 있죠? 등기 대상이 된다. 그다음 자, 동그라미 2번에 자, 토지의 특정 일부, 부동산 일부란 얘기죠? 근데 분할을 줄치세요.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무슨 얘기하니까? 분할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죠? 분할하지 않으면 지상권을 못한다가 아니라 뭐예요? 절단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시 기능이 가능해요. 자, 공시 기능이 가능하니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당연히 뭐예요? 등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뭐예요? 표제부에 자, 1번에서 면적이 뭐예요? 1000제곱미터입니다. 소유권자가 갑입니다. 자, 만약에 을구에 뭐예요? 을구에 무슨 등기? 1번에서 지상권 설정 등기합니다. 자, 무슨 목적으로? 나무를 심을 목적이다, 수목이다 쓰고 항상 뭐예요? 용익물권 임차권은 이 범위를 꼭 써야 돼. 왜? 자, 용익물권만 남의 땅에 분할하지 않고 전부를 쓸 수 있고 일부 쓸 수 있으니까 모든 용익물권과 임차권에 뭐예요? 항상 뭘 써야 된다고? 범위를 꼭 써야 된다. 범위가 어떠냐? 그러면 이 범위를 뭐예요? 이 1000제곱미터를 다 쓰면 여기다 뭐라 쓰면 돼요? 전부라고 씁니다. 그 전부라고 쓰게 되면 뭐예요? 다 쓰는 거죠? 근데 일부라고 하면 여기다 일부라면 그냥 일부라고 쓰는 게 아니라 뭐라 쓰냐면 동남쪽 뭐예요? 동남쪽 600제곱미터 이렇게 씁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표제부는 얼마인데? 1000인데. 자, 이 사람 얼마 쓰고 있어요, 지금? 600 쓰고 있죠? 전부 쓰는 거예요, 일부 쓰는 거예요? 일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토지 분할하지 않고 이 토지를 어디 쓰는지 그림 그려냅니다. A4 용지에다 도면 낸다, 도면. 여러분, 그 지적도라고 하는 그래서 어디에서 시청에서 띄는 지적도가 아니에요. 본인이 그려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려갖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뭐예요? 어느 쪽에, 동남쪽 이 부분 뭐예요? 얼마라고? 600? 제곱 이렇게 그려냅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렇게 뭐예요? 표시가 되니까 굳이 뭐 하지 말라는 게 이거. 토지 분할하지 말라. 절대 뭐라고 나오면 분할해야지만이 가능. 그럼 모르 시험 문제 안 내겠죠. 왜? 분할해서 전부 만들고 전부 하는 건데 왜 시험 문제 모르나는. 그래서 분할하지 않고 뭐예요? 그 땅 보중에 그 일부를 쓸 수 있으니까 자, 못한다 하는 튄다요. 그다음 자, 3번에 무슨 단어? 공유지분 동그라미. 공유지분에 대해서 뭐예요? 뭐 못하는 게 뭐라고? 용익물권. 자, 전세권 할 수 없다. 당연히 맞는 얘기고. 그다음 4번에 일동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 절차를 밟기 전에 써있죠? 밟기 전이니까 뭐예요? 전부란 얘기, 일부란 얘기니까. 일부에 뭐가 하나다? 용익물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주의토지수행권. 기억합니다. 옛날에 뭐예요? 유치권, 점유권이 답으로 나오다가 자, 요즘 뭐예요? 5년 전부터는 항상 뭐예요? 등기 대상이 아닌 권리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 주의, 토지, 동행권이 답으로 나오니까 봐두지 않죠. 자, 2번이 틀린 것이다.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34페이지 뭐예요? 34페이지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뭐예요? 옳지 않은 거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가처분에 관한 문제가 시험 문제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와갖고 하여튼 자, 안 써도 돼요. 여기다 써놓을 테니까 오늘 뭐예요? 그 집에 가실 때까지 두고두고 계속 뭐예요? 소가 뭐 하듯이 되새김 하듯이 계속 뭐예요? 계속 보시면서 사진 찍어갖고 뭐예요? 한 번에 매년 나오죠. 사진 찍어갖고 근데 또 사진 찍어놓으면 어디인지도 몰라갖고 또 찾아야 되니까 하도 많이 찍어놔갖고 지금 하여튼 그저 외우세요. 쓸 때마다 계속 외우세요. 자, 시험 문제라는 게 뭐냐면 가처분 등기는 뭐에 대해서 안 된다 그랬으니까 부동산 뭐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이거. 가처분 등기가 아니 된다 그랬죠. 그럼 이제 반대로 부동산 일부가 아니라 뭐예요?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권리 얘기죠. 공유지분 권리니까 지분에 대한 무슨 등기는 가능해 이거. 가처분 등기는 뭐예요? 가능하다. 그죠? 가능하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뭐 하라고? 신청이다. 이게 아까는 안 보이더니 이게 빨간색으로 써갖고 안 보였구나 지금.
하여튼 신청하랍니다. 신청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가등기 뭐예요? 가등기에 대한, 자, 이렇게. 가등기에 뭐예요? 가등기에 대한, 가등기 권리를 뭐하지 못하도록. 가등기 권리 뭐예요? 처분금지. 가등기 이전할 수 있죠? 이전등기할 수 있죠? 이전하지 못하도록. 가등기 권리 뭐예요? 처분금지 무슨 등기가? 처분금지 뭐예요? 처분등기가 뭐예요? 가능하다. 그런데 절대 뭐에 의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금지. 자, 본등기 금지. 이렇게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는 돼야 안 돼, 이거. 가처분 등기는 뭐예요? 되지 않는다. 왜? 가처분이란 건 처분하지 못하는 게 가처분인데. 이 본등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예요? 시험에 붙어서, 자, 이전등기 하는 거죠? 뭐 취득하는 거하고 뭐예요? 뭐 하는 거하고 처분하는 거, 처분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는 뭐예요? 뭐 한다는 게? 이게 뭐 안 맞는다는 게 성질이. 그러니까 이거는 출제하는 사람이 뭘 하나의 만들어진 말이지. 절대 뭐하고 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본등기 한다는 거하고 뭐예요? 가처분 한다는 거하고 뭐예요?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거죠. 본등기는 뭐 하는 거라고? 취득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처분하지 못하는 거 하는 거니까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거. 절대 무효다는 거죠. 이해점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슨 단어 앞에 가처분 앞에 뭐가 오면 안 되니까. 본등기 오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되면 외우는 거예요. 왜? 자, 아까 뭐예요? 가등기 권리를 이전했으니까 가권이는 가압처에 있지 어디 없다고 이거. 가번처에 없다. 가번처 가면서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머릿속에 떠나지 않도록 언제까지 시험 보는 날만 떠나지 않으면 안 돼. 떠나지 않으면 그것만 생각해. 그거 외우라니까. 가번처에 없다. 가번처에 없다. 이렇게. 가처분 앞에 모으면 안 된다고. 본등기 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처분금지 뭐예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후에. 자, 등기 이후에 뭐예요? 등기 이후에. 자, 그에 반하는 등기 이후에 그에 반하는 뭐예요? 반하는 무슨 등기? 소유권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등기부상에 가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고. 자, 아저씨 갑이 자, 조카한테 뭐예요? 너 시험에 합격하면 뭐 주겠다고? 집 주겠다고. 2번 뭐라고? 소유권 이전 뭐라고? 청구권에.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뭐예요? 을한테 해줬죠? 그러면 이 가등기가 돼 있더라도 자, 이 갑이라는 아저씨가 다른 사람한테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거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 처분 이전 받았죠? 가등기 이후에. 자,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얘가 붙도록 기도해야 돼요? 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또 기도해야죠? 그 등기관 생각해보자. 등기관이. 여러분이 등기관이야. 가등기가 됐는데 이전 등기 해봤어. 그러면 뭐예요? 등기관이 얘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딱 알아? 등기부 딱 보더니 얘 떨어지겠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험에 뭐예요? 시험에 떨어지면 말소가 당하니까 이 등기 받아야 돼요? 뭐예요? 각하시켜야 돼요? 받으라니까요. 가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갑하고 을하고 뭐예요?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누가 이 갑이 을한테 사기당했어. 백수익입니다. 그럼 등기부상에 이전 등기 됐죠 지금? 소유권 무전 등기 누구? 갑. 이전 등기 을한테 갔다는 거죠. 그러면 자, 만약에 이건 단소조항에 선인 3자한테 대응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이 갑이 뭐예요? 시간 질질 끌고 있다가 누가 이 등기를 믿고 얘네들이 소송한다. 얘가 사기당했다는 걸 그런 법률행위에 뭐예요? 불법을 모르고. 자, 3이 뭐였죠? 이 병이 뭐예요? 소유권을 만약에 취득하면 등기 믿고 산 사람은 항상 뭐라고? 선이 뭐예요? 무과실로 뭐 한다는 게 추정한다. 그죠? 그러면 얘가 선이라고 추정받으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 추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선이요라고 입증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항상 뭐예요? 추정은 입상하라. 입증은 상대방이 하는 거니까. 입상하라. 자, 갑이 얘가 선이고 선이가 아니라 악이로 얘네들이 짜고 나한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했다라고 뭐예요? 입증하지 못하는 애가 소유권 취득해. 그런 입증이 잘 된다 안 된다?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 을이 병한테 팔기 전에 너 뭐 하면서 소송하면서 이 무슨 소송하는 거야 지금? 요 이전 등기를 뭐 해달라고? 맞서달라고 소송하면서 가처분을 어디에다가 법원에 뭐 하라는 게요? 법원에. 자, 여기 여기 의정부지방법원이죠? 파주지청이 있어요? 없죠? 여러분 다 소송하려면 의정부로 가야죠? 그죠? 그러면 하여튼 뭐 의정부 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그 의정부 지방 법원에서 어디로 이제 법원에서 파주 등기소로 뭐 하는 거야 이제 촉탁 등기로 와서 여기에 뭐가 되는 거야 이제 가처분이 됐다 가처분. 등기부상에 가처분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죠?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가처분 지금 이 문장이 그런 얘기예요. 가처분이 돼 있다는 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 등기 이후에 누가 을이란 사람이 병한테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 했다는 거죠. 이거 이전 등기 소유권이 그에 반하는 가처분에 반해 이전 등기 됐죠? 이거 뭐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라니까. 왜? 등기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가처분이라는 게 소송 중이야. 임시적으로 소송 중에 임시 가짜니까. 그 누가 승소할지 몰라. 을이 승소하면 얘 소유권 취득이 돼요. 갑이 승소하면 말소당하고. 누구도 모르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등기관이 딱 보자마자 이 소송은 뭐예요? 갑이 승소하니까 너 얘 등기 말도 안 된다는 얘기니까. 뭐가 돼 있다 하더라도 가처분 이후에도 뭐예요? 등기 받으라고 받지 말라고 받으라는 죠. 그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그냥 처분금지 가처분 이후에 이전 등기하면 될 걸. 또 여러분 꼬시려고 무슨 단어를 집어넣는다는 게니까 그에 반하는 이런 말을 집어넣는다는 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거 보다가 뭐라고 여기서 이제 연필이 볼펜이 갖고 왔다. 그에 반한되는데 반한되는데 이거 보다가 이제 뭐 헷갈리지 마시고 그 반하는 건 남자나 여자한테 반하는 거지 이런 거에 반하면 안 돼. 절대 반하지 말고 뭐라고 이거 등기 받아라. 등기 받으면 이제 등기 받았죠? 근데 등기 받으면 얘는 뭐예요? 등기하는 순간 100일 동안 기도합니다. 누가 승소하라고? 그 매도인이 승소하라고 내가 판 사람한테 얘가 승소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취득이 되지.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처분금지. 처분금지 뭐예요? 처분금지 뭐예요?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렇게 가처분 등기 이후에 뭐예요? 실효됐다는 말은 뭐예요? 실효됐다는 말이 뭐냐면 지금 소송 중에 한 거니까 원고가 승소했어요. 얘가 승소했다니까. 얘가 가처분을 법원에 가처분 신청해갖고 법원이 가처분 촉탁 등기됐죠? 얘가 가처분권자예요. 갑이. 왜? 원고라고 하는 말은 민사소송법에서 쓰는 말이지 어디에서는 등기법에서는 잘 안 써요. 뭐라 쓴다고? 가처분권자가 승소했다고 얘기해요. 뭐 누가 승소했다고? 가처분권자가 승소했다. 이렇게 얘기가 난다니. 그 가처분권자가 승소해서 소송이 끝났다는 얘기죠? 이제는 뭐예요? 임시가짜가 소송 중에 하는 임시가가 아니라 이제 진짜 처분금지가 된다. 진짜 처분금지. 그러니까 원고가 승소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게 뭐라는 얘기니까 효력이 없어져 버렸다는 게 효력이. 그래서 이제 누가 이 가처분권자가 단독으로 두 개를 동시에 이 두 개를 자 판결받고 이것도 말소시켜달라고 그래. 이유가 하고 얘는 실효가 됐으니까 이 등기도 뭐 해달라고 이거 말세를 하고. 그래서 일단 어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후에 실효된 실효된 이전 등기 말소 있죠? 이 이전 등기 말소는 뭐예요? 이전 등기 말소는 뭐로 하라는 얘기니까 말소는 단독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이게 중요하다. 단독 신청이다. 왜? 꼭 촉탁 같아. 그렇게 단독이다. 그 다음에 이게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자, 법원에 이렇게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있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해서 이 명령 받죠? 이것도 단독 신청입니다. 자, 중요 포인트는 다른 가처분은 그냥 가처분은 뭐예요? 뒤에 뭐가 안 나와요? 명령이 안 나오죠? 요것만 나와. 그러니까 가처분 명령이라고 하는 뭐예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는 이런 제도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자, 가등기를 가등기를 국가가 만들어 놓고 가등기 제도를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도록 아저씨가 등기 안 해주면 조카가 법원 가서 소송하지 말고 요 제도를 이용해서 가처분을 뭘 받고 명령 서류를 하나 받고 뭐 할 수 있도록 단독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외우셔야 돼. 이거 안 외우면 이거는 계속 촉탁 같아. 오늘은 단독. 밥 먹으면 촉탁. 이게 그거예요. 바뀐다니까 계속 머릿속에. 외우라는 게 가처분 뒤에 뭐가 나오면 명령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면 이건 뭐라고 이거.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뭐예요? 이거 단독이다. 뭐라고? 단독 신청이다. 이거 외우셔야 돼. 이거 외워야지만 이거 매년 나 이거. 시험 문제 매년. 그러면 매년 나오는지 안 나오는 그 지출문제 보면 계속 들어있어요. 계속 나오니까 자, 꼭 외워갖고 한 문제 꼭 맞도록 하자죠. 외우셔야 돼. 이거 무조건 외우면 되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